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리만 적분이랑 리만 스틸치 인테그랄의 이제 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노트에 있는 거와 같이 이제 함수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 하고 알파가 이제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면서 이제 알파 프라임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물론 미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f는 알파에 관해서 리만 스틸치 인테그랄이 가능하고 f를 알파에 관해서 리만 스틸치 인테그랄 한 것은 f 알파의 리만 적분이랑 같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리만 인테그랄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리만 스틸치 인테그랄입니다. 스틸치 인테그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을 증명하겠습니다. f를 알파에 관해서 리만 스틸치 인테그랄, 어퍼 인테그랄이랑 로우 인테그랄이 모두 이제 f 알파 프라임의 리만 적분 값이라는 것 같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고등미적을 좀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랑 똑같으냐? 다시 이야기하면은 요 목표가 임의의 엡실론이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증명할 거냐? 요거 자 인테그랄 AB 로어 인테그랄은 항상 작거나 같기를 이제 인테그랄 AB 어퍼 인테그랄보다 작거나 같죠. 네, 이건 항상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인테그랄 AB F 알파 프라임 여기다가 더하기 엡실론 그 다음에 얘가 인테그랄 AB F 알파 프라임의 마이너스 엡실론 요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말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요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엡실론 이미 엡실론이기 때문에 엡실론을 0으로 가지고 간다. 아니면은 여러분 한 인피멈 수프리멈 계산해서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요겁니다.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요것이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제가 녹색으로 이제 칠한 이 부분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증명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이제 이 알파가 이제 컨스턴트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다가 적을 데가 없네. 그래서 요 뒤쪽에다가 적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알파가 모노톤 인크리징인데 컨스턴트 펑션이다. 컨스턴트 펑션. 컨스턴트 펑션이면은 이제 알파 프라임이 항상 0이죠. 미분 가능하니까. 그렇게 컨스턴트 펑션이면은 그러면 인테그랄 AB f d 알파 요거의 로우 인테그랄 또 0 나와요. 이렇게 컨스턴트면은 여러분 이제 어퍼섬 로우섬 할 때 여기가 뭐 mi에다가 알파 xi 빼기 알파 xi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 항상 0이 나오죠. 얘도 0 나오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AB 어퍼 인테그랄 또 0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하니까 AB, F의 알파 프라임도 모두 0 나와서 자동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컨스턴트인 경우는 이제 이게 이 정리가 아주 쉽게 돼서 여기는 우리는 컨스턴트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assume alpha is not constant. 요거를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컨스턴트 펑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할 것이 녹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임의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자, 엡실론 틸다를 이렇게 놓읍시다. 아마 수업 시간에는 엡실론 틸다를 엡실론 나누기 박스로 해놓고 박스를 나중에 채웠죠. 지금 이제 미리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박스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알파 프라임이 리만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 프라임에 대한 어퍼 인테그랄, 어퍼 썸이랑 로우 썸의 차가 엡실론 틸다보다 작은 이러한 파티션 P1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F랑 알파 프라임이 리만 적분 가능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이제 얘가 리만 적분 가능하면은 이제 곱하기도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F가 리만 적분 가능한 우리가 다룬 F는 항상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최대값 수프리멈을 이제 M이라고 놨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상관없이 항상 요거는 이제 가정에서 성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F의 알파 프라임이 또 리만 적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리만 적분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사용된 그 테크닉 이용을 하면은 이제 파티션 P2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P2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했지만 요거 어퍼 인테그랄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파티션 찾는 거죠. 또 요거 정의해서 파티션 찾아가지고 합집합 해놓은 게 바로 P2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제 리만 적분에서 리만 인테그랄 부분에 다시 노트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3번식과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파티션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합집합으로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는 P1이랑 여기서 존재하는 P2의 이제 합집합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P는 P1도 포함하게 되고 P는 P2도 포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요것이 3번식, 1번식과 2번식이 동시에 만족하게 됩니다. P는 요거는 여러분들은 내가 굉장히 자주 설명을 해준 부분인데 또다시 설명해 주면은 이렇게 요것만입니다. 이게 이제 L의 P1 알파 프라임이죠. 여기가 바로 U의 P1 알파 프라임이죠. 그러면 이게 파티션에 이제 P가 P1을 포함하게 되니까 여기가 뭐가 있느냐? L에 P 알파 프라임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U의 P 알파 프라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는 요 거리보다 작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요런 이제 성질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는 요 사이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과 4번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식과 4번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여기서 주어진 요 P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새로운 P가 아니라 여기서 정한 P입니다. 그래서 이제 P의 분할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의 이제 인피멈을 mi 틸다로 놓고 각각의 구간에서의 최대 수프리멈을 라지 mi 틸다고 놓읍시다. 수프리멈은 뭡니까? 어퍼 바운드 중에서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mi 틸다에다가 요것을 빼버리면은 더 이상 어퍼 바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ti가 항상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뭡니까? 인피멈은 뭐냐면 로우 바운드 중에서 가장 큰 거죠. 로우 바운드 중에 가장 큰 건데 로우 바운드에다가 가장 큰 거니까 요 숫자를 더하면은 더 이상 로우 바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어 바운드가 안 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SI 틸 스타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의 이제 성질의 리밋 인피멈이랑 수프리머 성질에 대해서 SI 틸다 SI 스타 TI 스타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바로 요 말하고 똑같고요. 왼쪽 이야기는 바로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계산해 보느냐?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F 함수의 파티션 P 알파를 계산을 하면은 바로 요거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요 식을 이용을 하면은 mi 틸다가 각각이 요거보다 크죠. 위에서 fsi 스타 마이너스 에플론 나누기 요거 작으니까 요것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요거 여기다가 요 식에 의해서 이 왼쪽 부분은 항상 이제 요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큽니다. 요거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항상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어퍼섬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정의가 이거니까 요건데 그다음에 알파 xi랑 요거는 mi 틸다가 또 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하잖아요.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요 부분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요거는 집어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왼쪽 부분이랑 여러분 오른쪽 부분의 맨 끝에 보면 이제 알파 xi 마이너스 알파 xi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미분해서 알파 프라임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민밸류 시어럼을 적용시키면은 적당한 ri가 요 구간 사이에 존재해서 요것이 바로 알파 프라임 ri가 되는 이런 ri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식에서 이제 다시 적으면은 그래서 이제 요 6번식을 이제 5번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랑 요거를 다시 적어요. 그러면은 맨 이제 마지막에 요거 맨 첫 번째 게 요걸로 변하고 그다음 중간 거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고 그래서 얘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는 식이 바로 얘가 나오죠. 이제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그래서 스몰 mi랑 라지 mi를 이제 알파 프라임에 대한 이제 인피멈, 수프리멈으로 놓읍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미 ST가 요 구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파 프라임의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t를 계산하면은 요거의 수프리멈이 이제 mi고 인피멈이 스몰 mi니까 알파 프라임 t는 뭐보다 크나 같습니까? 얘는 인피멈이니까 얘보다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t를 계산하면은 항상 마이너스 mi보다 작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랑 t를 바꿔주면은 또 요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s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t 또 요거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요거보다 작고 요 이야기가 바로 뭐냐 두 개의 숫자를 절대치를 붙이면은 mi 마이너스 스몰 mi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기 나오는 여기 si 프라임 ri ti 프라임이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si 프라임이랑 스타랑 ti 스타랑 ri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알파 프라임 ri 마이너스 요거는 알파 프라임의 t 스타 더하기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ri는 또 요거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위에 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똑같은 거, 요 부분을 이제 똑같은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요거랑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요거랑 요거 똑같은 거 ti 스타 요거는 ri인데 ti 스타로 바꿔놓은 거 그거랑 차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계산을 해서 바로 절대치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죠. 요 부분이 이제 라지 mi 라지 mi 빼기 스몰 mi보다 작죠. 왜냐 얘네들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얘 부분을 그 부등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f의 최대값이 수프리멈이 m이기 때문에 항상 m보다 작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옵니다. 그 요게 바로 뭐냐? 여기 봐요. 여기 이제 UI가 이 알파 i의 구간에서의 인피멈이고 라지 mi가 알파 프라임에서 요 작은 인터벌에서 수프리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다름 아닌 알파 프라임에 대한 어퍼섬이랑 로우섬의 차입니다. 그죠? 차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어퍼섬이랑 로우섬의 차가 3번씩에서 어떻게 돼요? 어디 갔나요? 이렇게 3번씩에서 엡실론 틸다보다 작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엡실론 틸다보다 작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거 요거를 ri인데 요거를 si 스타로 바꾸면 어떤 관계가 있냐 해서 왼쪽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봅니다. 요거랑 요거는 요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빼가지고 절대치 붙이면 요 부분이 mi-mi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m 엡실론 틸다보다 작습니다. 왜냐? 요 부분이 또 어퍼섬이라 로우섬의 차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m 엡실론 틸다 ms 틸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실로부터 이제 하나 더 적어줄까요? 그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f의 ti 스타 알파 i의 ri에다가 델타 xi는 뭐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f의 ti의 스타 알파 프라임의 ti의 스타 델타 xi에다가 더하기 m 엡실론 틸다 요거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또 요 식으로부터 이제 뭐가 되냐?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f의 si의 스타 알파 프라임의 si의 스타 델타 xi는 마이너스 m의 엡실론 틸다는 이제 뭐보다 작은 겁니까?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f의 si의 스타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의 ri 델타 xi 요거보다 이제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7번씩 7번 이거 7번씩인데 7번씩 오른쪽은 이제 뭐 작은 거죠. 요거보다 요거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7번씩 왼쪽에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적으면은 이제 요것은 요거보다 작은 거죠. 원래 엡실론 틸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m 더하기 엡실론 틸다가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대로 카피한 거고 오른쪽은 방금 보고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요거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여기에다가 내가 한 줄을 더 적을까요? 예. 근데 요거 이제 뭡니까? F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F의 TI의 스타 알파 프라임의 TI 스타는 뭐보다 작습니까? 수프리멈
f 알파 프라임의 t 값, t의 범위가 xi-1에서 xi보다 작죠. 그래서 요것을 내가 뭐 mi의 더블 틸다라고 놓으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게 바로 어퍼섬이죠. 요거는 사실은 작거나 같기를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mi의 더블 틸다 이제 델타 xi 더하기 이거니까 m 더하기 1 이거니까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은 f 알파 프라임에 대한 어퍼섬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더하기 제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도 만약에 스몰 mi의 더블 틸다를 인피멈으로 놓으면 인피멈 f의 알파 프라임, 그 프라임의 x 이렇게 프라임에 나가지고 x의 범위가 xi-1과 xi 사이에 있는 이런 함수값에 대한 인피멈으로 놓으면은 얘가 또 크거나 같기를 인피멈으로 놓으면은 이게 바로 로우썸보다 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요 그대로 요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이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요거랑 다시 적어요. 네, 다시 적었습니다. 요거 적고 요거 그대로 카피했고 요거 그대로 카피했고 요거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로워 썸이랑 어퍼 썸 사이에 항상 이제 여기 로워 인테그랄이랑 어퍼 인테그랄이 숨어 있죠. 이것도 아마 이제 내가 리만 적분 할 때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우 썸 요것은 여러분 이제 4번식을 값을 4번식이 어디 있냐요? 4번식 이용을 하면은 이제 로우 썸은 얘보다 크고 어퍼 썸은 얘보다 커요. 여기서 이제 여기 바가 없는 거는 이제 f 알파 프라임이 리만 적분하기 때문에 2번식에서 이제 이렇게 바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거 더하기 엡실론 틸다보다 작으니까 여기 이제 m 더하기 2가 나오고요. 왼쪽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것이 이제 엡실론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 그래서 틸다 m 더하기 2가 이제 엡실론이 되면 되는 거니까 x 엡실론 틸다가 엡실론 나누기 m 더하기 이렇게 왜? 네, 그래서 이제 엡실론 나누기 m 더하기 2가 되면 되겠죠.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엡실론 틸다를 이제 엡실론 나누기 2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증명한 내용이 이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미 엡실론이기 때문에 요 사실로부터 이제 요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기가 다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로부터 이제 f는 이제 알파에 관해서 리만 스티치 인테그랄이 가능하고 이제 인테그랄 AB의 f d 알파. 잠깐만요. 여기 뭐를 빼먹어 잘못 적었네. 빼먹었네. 여기다 d 알파가 다 빼먹었습니다. 여기다 d 알파를 적어야 되고 요거는 프라임을 적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네. 여기도 제대로 적었나? 여기는 제대로 됐네. 그러니까 요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A에서 B까지 F의 알파 프라임의 리만 적분 값이랑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 증명이 약간 좀 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